자, 16장 용해도와 차기온 평형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16장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총 3절로 구성되어 있죠. 16장에 1절, 2절, 3절에서 내용은 별로 많지 않은데 14장하고 15장에서 배웠었던 그 농도 계산하는 방법들, 그걸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적용을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은, 앞에서는 산과 염기의 평형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침전과 용해가 되는 그 용질의 양을, 농도를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약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용해도 평형하고 용해도 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 용해도와 공통이온 효과, 이 공통이온 효과는 바로 15장에서도 나왔었던 거고요. 완충용액에서. 그 다음에 pH에 따른 용해도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전과 정성 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선택적인 침전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정성 분석에 이용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차기온과 관련된 평형, 그래서 전이금속이 용액 안에서 이렇게 배위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온들, 그걸 갖다 차기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차기온과 용해도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시면은 16장도 전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이온성 고체의 물에 대한 용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온성 고체는 물에 비교적 잘 녹는 편이죠. 자, 플로리나 칼슘의 용해 반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플로리나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물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CaE 플러스하고 두 개의 F-로 해리가 되겠죠. 자, 용해가 진행됨에 따라서 CaE 플러스와 F-의 농도가 점점 증가해서 이온이 충돌해서 역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이 상태로 있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얘네들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온과 음이온과 양이온들이 서로 충돌해서 다시 역반응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용해 반응과 그 역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나 해리가 되는 속도하고 다시 침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같아졌을 때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해와 침전 형성 사이에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고체가 녹지 않고 이 용액은 포화 용액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나온 그 예시대로 CaF2를 용해시키는 그 과정에서 평형식을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출발 물질이 여기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근데 얘네들은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 상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평형상수식 KEQ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반응물의 농도 CaF2의 농도 분해, 그 다음에 CaE 플러스 농도 곱하기 F-의 농도,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고체다 보니까 고체는 용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침전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도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수값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상수라서 용매에 섞여 있는 혼합 형태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는 일정한 질량과 일정한 부피, 밀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수값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옮겨버리면 그 값이 KSP라고 하는 바로 이온곱 상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용해도 곱 상수 내지는 용해도 곱 이렇게도 하지만 이온곱 상수 내지는 이온곱이라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온끼리 서로 농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KSP는 이렇게 평형상수식을 변형시킨 한 종류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CaF2는 여기 나와 있죠. CaF2는 순수한 고체이므로 평형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고체의 표면적이 2배로 되면 녹는 속도가 2배로 되며 용액에 있는 이온이 다시 고체로 되는 속도도 2배로 돼요. 그래서 뭐 고체의 표면적하고 용해도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과량으로 존재하는 고체는 평형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 얘기고요. 고체를 갈아서 표면적을 늘리거나 또는 용액을 저어주면 평형에 빨리 도달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형 상태에서 녹아있는 고체의 양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고체가 과량이거나 또는 고체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용해도 평형의 위치를 이동시키지 못한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값을 따로 계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해도 곱은 평형상수고 주어진 온도에서 주어진 고체에 대한 단 하나의 값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용해도는 평형의 위치고 특정 온도에서 순수한 물에 주어진 염은 특정한 용해도를 가지게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용해도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런 몰롱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용매 물 100g에 대해서 100g에 대해 녹는 용질의 그람수, 이걸로 이제 용해도를 나타냈죠. 용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을 아마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배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 NaCl은 이렇게 되고 질산칼륨이 이렇게 돼서 뭐 이걸 분별 결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용해도고 여기가 온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에 공통이온이 존재한다면 용해도는 공통이온의 농도에 따라 변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온 농도의 곱은 이 이온곱 상수, 이 용해도곱 상수 표현을 만족시켜야지만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수라서 변하지 않는 거고요. 같은 온도에 있다면은 그 물질은 무조건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고, 공통이온이 존재하면 그 공통이온의 농도를 여기다 넣어서 이 값이 만족하도록 나머지 이온의 농도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온성 고체의 25도씨에서의 KSP 값을 이렇게 쭉 표시해서 표로 나열을 해놨네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저 뒤에 예제를 풀 때 요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예제가 나왔죠. 용해도로부터 KSP를 계산해 보자, 그 얘기예요. 25도씨에서 측정한 브롬이나 구리,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일가 구리네요. 그래서 CuBr 이런 화합물이고요. 이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얘가 물에 녹으면은 Cu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 되는 이런 건데, 이거의 용해도가 1리터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만큼 녹는데요. 그럼 KSP 값을 계산해 보자, 그 얘기죠. 자, 그럼 용해도가 이거니까 이게 바로 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이걸 얼마만큼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용해도가 이만큼이니까 1리터에 대해서 이만큼이 녹으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녹을 거고요. 얘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녹을 겁니다. 1리터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럼 요거랑 곱해주면은 뭐 그냥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요, 10의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끼리도 곱해줘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값일 것이다, 그냥 이게 KSP 값이 된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식에다 넣어주는 것 뿐이고요. 처음에는 Cu 플러스나 Br 마이너스가 초기 농도는 제로였겠지만 평형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녹아 나와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결국 요 농도만큼 각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형에 도달하면 이만큼, 얘도 평형에 도달하면 이만큼 나오니까 이 각각의 값을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주시면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바로 CuBr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KSP 값, 다시 말해서 용해도곱 상수가 된다라고 계산을 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퀴즈가 1차 퀴즈 때보다는 좀 어려웠었나 봐요. 점수대가 1차 퀴즈 때보다는 조금 평균이 좀 떨어졌는데 계산하는 게 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조금만 더 연습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계산도 계산기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 사용법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 정도 계산은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충분히 점수 따실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여러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연습 몇 번만 해보시고 문제 푸시면은 충분히 점수 따실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연습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바로 나오네요. KSP를 계산하는 게 또 나왔죠. 황화 비스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BI2S3라고 나왔네요. 예, 요건 이제 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BI2S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리가 되면은 BI가 2개, 근데 여기가 3개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총 얘가 하나당 마이너스 2짜리로 3개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이 돼 버리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3짜리가 있어야 되겠네요. 요거 하고 3개의 S2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리가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거의 용해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몰이랍니다. KSP 값을 계산하래요. 그럼 이제 여기 앞에 개수만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될 텐데 KSP 값 공식은 결국 이거죠. 평형상수식이니까 여기다가 BI 3 플러스 농도의 제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2 마이너스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각각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주시고요. 이 값을 여기다가 역시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농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근데 2몰이 나왔으니까 2를 곱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2몰을 곱해서 이 값에다가 여기는 2몰을 곱하고 S2-는 3몰을 곱해서 각각을 계산을 해냈어요. 농도는 그걸 테니까요. 자, 그럼 그 농도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각각을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그냥 요거죠. 여기다가 제곱하시고 여기다가 세제곱해서 풀어주시면은 아이고 KSP가 엄청나게 작네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3승이 나오네요. 73승. 거의 녹지 않는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이게 1대1로 반응하는 거면 얘만큼 각각이 요것만큼씩 나올 텐데 요거 하나가 녹으면서 BI가 2개 나오게 되고 얘가 하나 녹으면서 이게 S2-가 3개 나오니까 그 값을 이 값에다가 2를 개수만큼 곱해서 이 식에다 대입하고 S는 3만큼 곱해서 이 식에다 대입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끝난다. 그거일 뿐이에요. 앞에 거랑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요 반응식 뭐 아니면 이건 용해식이죠. 용해될 때 이온식으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반응식을 써 놓으시고 반응식을 보시고 개수를 이용해서 지수 표현도 하셔야 되겠고 농도도 계산해서 대입만 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측정한 이온성 고체의 용해도를 사용하여 KSP 값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 역도 성립한다. 즉 KSP 값을 알고 있으면은 이온성 고체의 용해도를 계산할 수도 있다. 얼마만큼씩 녹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KSP로부터 용해도를 한번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거를 보자는 얘기고요. 아이오딘산 구리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CuIO3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해보시면요. IO3 2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녹으면은 CuE 플러스 하나랑 여기 2라고 써 있으니까 E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IO3가 2개가 녹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이너스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반응인데 KSP 값이 제공됐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 공식을 이제 아까 평형식 그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CU2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IO3 마이너스의 농도 제곱으로 요 공식으로 놔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얘가 만약에 x만큼 나온다면 얘는 2x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요 값은 x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자, 그래서 x 값을 구하면은 여기에 그 CU2 플러스의 농도하고 IO3 마이너스의 농도를 모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식으로 옮겨 보시면요. 요거는 x 곱하기 4x 제곱이 돼 버리겠네요. 그럼 얘는 4x 3승으로 넣어두시고 여기를 이제 요거를 갖다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4로 나누신 다음에 세제곱근식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x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그대로 풀이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웠던 식하고 똑같이 세워놨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x몰이 생겼을 때 2x몰이 생기니까 x하고 2x를 대입해서 4x 3승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세제곱근 식에다 넣어서 풀어주시면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1리터에 녹아 들어갈 것이다 하고 바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 푸신 거랑 뭐 역으로 푸는 거지만 뭐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들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용해도는 요거다 이렇게 나왔고요. 용해도 평형과 용해도 곱 이렇게 해서 상대적 용해도라는 게 나왔는데 염의 KSP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염의 용해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 염들의 상대적 용해도를 예측할 때 KSP 값의 사용에 주의할 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두 가지 경우 주의를 좀 하자 그 얘기예요. 비교하려는 염이 같은 수의 이온을 내놓는 경우에는 이렇게 Ag 플러스 하나랑 I 마이너스 하나가 나올 때, 이것도 Cu 플러스 하나랑 I 마이너스 하나 나올 때, 칼슘 이가 양이온하고 SO4 이가 음이온이 나올 때, 이럴 때는 그냥 각 고체를 녹으면 두 개의 이온을 내놓으니까 염은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되고 KSP 값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것들의 농도 곱으로 나타내게 될 거고요. 그럼 바로 그냥 x는 루트만 씌워주면은 KSP 값에다가 루트만 씌워주시면 바로 용해도가 계산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쉽게 용해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루트 값만 탁탁탁 씌워주시면은 이게 CaSO4가 일단 제일 많이 녹을 것이다. 왜 10-5승인데 루트 씌우면은 뭐 아시겠죠? 그 다음에 CUI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비교하려는 염이 다른 수의 이온을 내놓는 경우에는 CU 이거는 이제 하나씩 내놓을 거고요. 이거는 두 개하고 한 개를 내놓을 거고 이거는 두 개하고 세 개를 내놓겠네요. 앞에서 했었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요 두 개의 염을 낼 때는 루트만 씌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AG가 두 개, S가 하나 나오니까 이거는 뭐 직접 계산해서 풀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하나하나 용해도를 계산해서. 그럼 얘가 2x개 나오면은 얘는 x개가 나올 거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용해도 곱 식으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좀 전에 우리가 예제에서 풀었었던 것처럼 4x 3승의 식이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KSP 값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9승을 4로 나누시고 루트 세제곱근으로 씌워주시면 용해도가 되겠네요. 얘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식인데요.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2x 제곱에다가 여기는 3x
3승으로 이렇게 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4x제곱 곱하기 9x 3승이 될 테니까 이걸 곱해 주시면 36x 5승이 돼 버리겠죠. 이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KSP 값을 36으로 나눈 다음에 5제곱근으로 씌워버리면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용해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해서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요. 그 중에서는 BI2S3 이게 그나마 제일 많이 높고요. AG2S, CUS 순으로 제일 적게 녹는다 라는 식으로 KSP 값의 순서하고 반대의 경향이 좀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계산값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용해도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이 값들을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각각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서 KSP 값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KSP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지 용해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물에 용해되는 이온성 고체를 봤는데 이제 물에 녹는 염과 공통인 이온이 물속에 들어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얘기고요. 0.1몰짜리 AgNO3 용액에다가 고체 크로뮴산 은 요거의 용해도를 생각해 보죠. 얘는 100% 헬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100% 헬이 되는 용액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 용액 안에는 이미 0.1몰의 Ag 플러스 하고요. Ag 플러스 하고 0.1몰의 NO3 마이너스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Ag가 또 나오죠. 그럼 이 KSP 값이 요거니까 얘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2x 제곱 곱하기 CrO4 요걸로 이제 놔두시면 되는데 2x 제곱 여기는 그냥 x로 그냥 놔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4x 3승의 공식이 돼 버리죠. 근데 문제는 여기 x에다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놓으면 안 되고요. 이 x에다가 여기에는 0.1몰을 넣어 버려야 돼요. 이거를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100% 헬이 돼서 이미 Ag 플러스 이온이 농도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0.1 더하기 2x가 생기는 거고 이게 Ag.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크로뮴은 그냥 x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x 값이 0.1에 비해서 뭐 매우 작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앞에서 근사법으로 계산하는 방법 배웠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1이고 그 다음에 Ag2CrO4가 다음 식에 따라 녹으면 평형에 이르게 되는데 요 식을 지금 여기에 주어진 요 KSP 값에 의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 놨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X몰의 Ag2CrO4는 녹아서 EX하고 X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아까 제가 세웠던 식 0.1 더하기 2x가 생기게 되고 그걸 제곱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EX가 역시 근사법으로 계산하고 있네요. EX가 0.1에 비해서 매우 작을 것이다. 왜? 이 KSP 값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12승으로 대단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작은 값이라서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근사법으로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이걸 풀이를 해버리니까 x 값이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돼버려요.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래서 0.1몰 AgNO3에서 Ag2CrO4의 용해도는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만큼이 녹을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평형 농도는 요 0.1에다가 2x에서 요걸 대입해 주시면 그냥 0.1몰이고요. CrO4E-는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만큼 녹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한 물에서 하고 이 AgNO3가 이미 0.1몰 녹아있는 용액에서의 용해도를 비교해보면 순수한 물에서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꽤 녹는데 여기서는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거의 잘 안 녹아버리죠. 공통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마디로 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Ag 플러스 이온이 존재하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고체의 공통 이온이 용액에 이미 들어있으면 고체의 용해도는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이온에 의한 용해도 변화를 이제 얘기한 건데, 아마 예제가 나오겠죠. 예, 예제가 나오네요. 용해도와 공통이온 이렇게 나왔고요. 0.025몰 NaF 용액에서, 이것도 100% 해리하는 거네요. 고체 CaF2 10에 만해서 11승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적은 값이죠. 이것도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CaF2는 어떻게 해리가 되는가? 식을 먼저 써놔야 되겠죠. CaF2는 CaE 플러스 하나랑 두 개의 F-로 해리가 될 테니까 KSP 값은 결국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CaE 플러스 농도 곱하기 F-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X만큼 나오면 얘는 EX만큼 나오니까요. 여기는 X에다가 얘는 EX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F-가 이미 여기에 0.025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값은 다시 0.025몰 더하기 EX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근사법으로 날려버려도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은 X 곱하기 0.025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풀이를 보시게 되면요. 어떤 CaF2도 녹기 전의 용액에서는 Na 플러스하고 F-가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용해도 평형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KSP 값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0.025몰이 이미 F-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EX만큼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생략을 해버리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거의 같다. EX, 여기 X가 좀 지워졌는데요. EX만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0.025몰을 집어넣어서 푸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의 용해도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용해도는 6.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정도가 녹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게 공통이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아까 4x 3승 공식에다 넣어서요. 4분의 KSP 값, 요 값을 세제곱근 씌우면은 그 값이 돼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6.4 곱하기 10의 8승은 아마도 이 값보다 훨씬 작아진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용해도 곱에 의한 용해도 곱의 공통 이온 효과에 의한 용해도 변화를 이제 계산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pH하고 용해도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pH도 근데 일단은 뭐 이온들이 용액 안에 이미 있는 거니까, 특히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만약에 MgOH2 같은 게 용해가 될 때 Mg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되는데, 이때 OH 마이너스 이온이 늘어나게 되면 공통 이온 효과 때문에 르샤틀리에 원리에 따라서 역반응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요. 반면에 H 플러스 이온을 첨가하면 얘가 자꾸 사라지죠. 그러면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해도가 증가. 그래서 Ag3PO4의 용해도는 순수한 물에서보다 산에서 더 큰데, 그 까닭은 PO4 3- 이온이 센 염기라서 H 플러스를 받아들여가지고 물에 있는 H 플러스를 뜯어내서 이렇게 HPO4 2- 이온을 더 잘 만들기 때문에 용액 안에 OH- 이온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PO4 3-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용해도 평형이 더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얘가 만들어지게끔, 이게 자꾸 소모돼 버리니까. 그래서
인산은의 용해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은은 산에서도 순수한 물에서와 같은 용해도를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Cl-는 매우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Cl-가 H+를 뜯어내는, 물에 있는 H+를 뜯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HCl 분자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Cl-가 들어있는 용액에 산을 가하더라도 용해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음이온 X가 효과적인 염기이면 바로 HX가 약한 산이면 염 MX의 용해도는 산성 용액에서 증가하게 되고요. 약한 산이면 이게 염기로 작용할 테니까요. 산성 용액일 때 이 염기가 자꾸 산성 형태로 변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띠겠죠. 효과적인 염기인 보편적 음이온의 예, 이렇게 써놨고요. 뭐 OH-S2-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음이온들,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은 염기보다는 산성 조건에서 용해도가 더 증가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CaCO3 석회석은 산성 수용액, 탄산가스가 녹은 지하수 이런 거에 잘 녹게 돼서 동굴이 형성된다. 뭐 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회 함지대. 거기에 동굴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 자체에는 얘가 잘 안 녹는데 탄산이 물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약간이라도 pH가 낮아지게 되면 이런 애들이 잘 녹게 돼서 결국엔 녹아버린 그 암석들이 구멍을 뚫리게 만들어서 그게 동굴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CO3E-가 자꾸 물에 들어가 버리면은 HCO3- 형태로 자꾸 소모가 돼 버리죠. 그럼 얘네들이 더 잘 녹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pH도 용해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